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방금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메네이는 86세로 이라크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증강에 직면해 있는데 그는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직접 전쟁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암살당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을 대신할 4명을 지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이란 군사 기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맞물리고 있으며 정권은 전쟁을 준비하는 동시에 자신의 몰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1월의 학살에 대해 방금 밝힌 내용도 꼭 지켜봐 주십시오. 그 숫자는 거의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이란 서부 근처의 이맘 알리 군사기지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의문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테헤란주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주거 지역에서도 보였습니다. 폭발은 의심되는 지하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시설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테헤란 내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보타주든 사고든 선제공격이든 간에 정권은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의 빈도는 매일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 지도부가 지금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위 관계자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3명에 따르면 이란은 협상 중임에도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으며 모두 최대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되고 있고 방공 시스템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아닙니다. 그는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그의 국가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라자니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라라자니는 이제 핵심 군사 및 외교 문제를 감독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란의 전쟁 준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1월 탄압을 주도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1989년 중국에서 일어난 테난먼 광장 학살에서 영감을 받은 인물로 이제 같은 방법을 이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계획을 주도하고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핵 협상을 담당하고 러시아, 중국, 카타르, 오만과의 동맹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제는 나라 전체를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이슬람 공화국에서 익숙한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테헤란의 도살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그가 시위대를 진압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에서 정치적 권력을 쌓는 방법은 피를 통해서입니다. 라라자니도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이제 그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는 단순히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후계 계획을 세워두었고 이미 모든 고위 관리들에게 자신을 대신할 4명의 후보를 지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명이 아닌 4명, 4단계로 백업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일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최고 군사 및 핵 지도부를 암살했습니다. 이란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는 하메네이가 세계에서 가장 암울한 인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독재자들, 예비의 예비 독재자들, 그리고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될 경우를 대비한 4번째 독재자까지 있습니다. NFL 팀들도 이렇게 많은 쿼터백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미국이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연설을 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유언장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대외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즉, 시위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야기했던 1979년 혁명의 40일에도 주기를 기억하시나요? 자, 간단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아파 이슬람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0일이 지나면 가족들이 모여 애도합니다. 그때 시위가 다시 시작되고 점점 커집니다.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월 학살이 일어난 지 4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도하러 나오고 있고 그 애도가 정권을 향한 구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샤르를 무너뜨린 원인이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어제는 새 학기의 첫날이기도 했고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이 즉시 폭발했고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정권과 하메네이를 반대하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정권의 대응은 즉각적인 실탄 발포였습니다. 이번에는 12월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총알을 사용하기 전에 기다렸었죠. 그때는 거의 2주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가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 봤거나 미국의 압박으로 절박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권은 첫날부터 실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란 정권에 의해 시위대가 살해당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 영상이 표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알고리즘과 싸우는데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이 왜 두려워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증강은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매일매일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공군의 대규모 수송 작전입니다. 매일 대형 수송기가 장비, 방공 시스템, 전투기, 급유기, 탄약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즉 매일 누군가가 대규모 배치가 있다고 말하면 다음 날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공군력의 약 40에서 50%가 현재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했던 공군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1991년 아버지 부시 때나 2003년 아들 부시 때와 비슷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많은 전력을 잠재적 적국을 상대로 배치하고도 공격을 하지 않은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정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선전용 AI로 만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기를 바랐던 거죠. 여기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선전 영상에서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무서운 AI 영상에서는 요르단의 주요 공군기지인 무아파크 살티를 파괴 대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이란 미사일이 수십 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기, MQ-9 리퍼 드론을 표적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지난주 트럼프의 점점 더 커지는 함대가 그 불량 국가에 접근하자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자신의 국가가 핵 합의에 동의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를 가정해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미국 기지와 저항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비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서 활동하는 한 인권단체는 이란이 서부 국경에 중무장 군사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그라드그랏 로켓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단거리부터 중거리, 고강도 교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보복을 위해 배치 중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이란이 러시아 S-300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방공 시스템들은 지난 6월 12일간의 전쟁 동안 가동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파괴되었거나 성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공 시스템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미끼인지 궁금합니다. 위성에서 본 이미지에 따르면 일부 사진에서는 레이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전선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이것만 봐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내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틀 전에 추락한 이란 F-4 전투기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때는 기계적 결함이라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때 없었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IRGC가 F-4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외국 항공기라고 믿고 방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기는 손상됐지만 다행히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륙 장치는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착륙을 시도했을 때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하지 못했고 조종사는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부조종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군 오인 사격은 어느 군대에게나 나쁜 일이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전투기가 거의 없는 이란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고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 너무 편집증적으로 굴어서 자기네 비행기까지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인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공격에 가까워졌는지 보여줍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란의 지도자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3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주 전에 800명을 교수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교수형 누군가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높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다음 광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837명을 교수형에 처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교수형에 처하면 바로 공격받을 것이라 말했고 2주를 기다리거나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수형을 포기했고 837명을 교수형에 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교수형에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요.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행정부가 1월에 발생했다고 믿는 사망자 수, 즉 3만 2천 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 보세요. 단 이틀에서 사흘 만에 3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6년에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행정부가 이 숫자를 공개하는 것은 공습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살상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 없으면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대중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거의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서던 리미티드 프레스 검토 중이신가요? 생각해보니 고려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습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